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납세자가 세금을 기분 좋게 내게끔 해줘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금은 내는 사람만 낸다. 우리나라 지금 세금 구조가 이래요. 그래서 이게 과세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과세 형평성이 없다 이겁니다. 이런 구조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10억 초과 구간을 이 구간을 신설을 했어요. 신설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게 42%에서 45%로 올라갑니다. 구간이 새롭게 만들었죠. 또 소득세율을 더 높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로소득자 10명 중 10명이 있죠. 10명 중 4명은요 소득세 전혀 안 내요. 안 낸대요. 이게 언론 기사가 보면요 소득세 안 내는 grup이 4명이다 이겁니다. 예전에는 뭐 몇 년 전만 해도 4.8명이었는데 점점 조금이라도 내려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연말정산을 이제 소득공제 안 해주고 세액공제로 해준다고 해가지고 막 반발을 했잖아요. 박근혜 정권 때. 그때 이제 이런 거를 해제 주니까 4.8명으로 됐다가 이제 점점 이게 떨어지는 거죠. 임금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면서. 그리고 상위 10%가요. 상위 10%가 78.3%의 소득세를 이 사람들이 내고 있어요. 상위 10%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 부분 있죠. 세금은 내는 사람만 내는 거예요. 안 내는 사람은 안 내요. 그런데 안 내는 사람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친다 이겁니다. 안 내는 사람. 야, 나도 종부세 한번 내보자. 야, 돈 벌었으면 당연히 내야지. 하면서 본인은 안 내면서 내가 월세 사니까 기분 나쁘다. 라는 그런 것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함부로 남한테 짱돌 던질 일이 아니다 이거죠. 자, 두 번째는 납세자가 기분 좋게 세금 내게끔 해달라 이거예요. 납세자가. 이 납세자가 이렇게 보면은 사업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꾸 사업자, 또 돈 번 사람들, 뭐 자영업자 뭐 이런 사업자들이 비용 어디다 빼먹고 맨날 탈세한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사업자하고 근로소득자하고 차이가 있어요. 근로소득자는요, 일단은 이분들은 사업자는 항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세무조사 위험성을 항시 간직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없어요. 뭐 특별하게 뭐 증여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뭐 세무조사 당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세무조사의 위험성을 당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 없이 버는 게 아니다. 이분들은 세무조사를 한번 잘못 당하면요, 이 건강을 해치해요. 건강을 해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부도나요. 부도나고, 그래가지고 세금 못 내면 노숙자 될 위험이 항시 존재한다 이겁니다. 오늘도 상담하면서 사업자분이 오셨는데, 갑자기 7명이서 서울청에서 나와가지고 4개 매장으로 가가지고 7명이 와가지고 딱 덮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사 사전 통지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받았는데. 아니, 안 받아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국기법에 보면요,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분명 하게끔 돼 있어요. 하게끔 돼 있는데, 다만 예외가 뭐냐면 사전 통지하면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을 때, 그때 외에는 무조건 통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분이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경우가 뭐를 말을 하겠어요? 그 경우가 진짜 이 사람은 엄청나게 뭔가를 큰 탈세를 했구나 라는 정도의 명백한 혐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런데 막상 와 가지고 45일간 뭐를 털었는데 결국은 법인세 근무를 했는데 그 직장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몇 가지 한 2개 정도로 해 가지고 끝났다 이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팀장이라는 사람이 불러 가지고 미안하다. 그냥 정기 세무조사 당했다고 생각하시라."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 세무조사 그 출신의 세무사한테도 물어봐도 이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례적이고 그거는 누군가가 탈세 제보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다. 물론 이제 증거인멸의 혐의, 그러면 그 명백한 혐의 중에 하나가 탈세 제보가 들어가기는 들어가요. 그러면 그런 것이 탈세 제보였는지, 그러면 탈세 제보가 있었다 하면은 그 정도면 뭔가가 나왔다 하면은 금방 그냥 과세가 사정없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칼 들고 나와 가지고 어디 부엌 식칼도 못하는 정도로 실적이 끝났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무조사가, 제가 자꾸 말하지만은 세무조사 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말하고 자금 출처라는 것도 아무나 사금 출처 조사 이런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면은 국가가 하는 일인데 법원의 판사님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심각성은 왜 본인이 사업자가 안 돼 보니까, 본인이 근로소득자잖아요. 월급만 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국가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로서 항시 세상을 재단하고 판단하느냐, 당사자가 돼 가지고 판단하느냐,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시 하는 말이 뭔가가 사업자가 돼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법원 판사도 자꾸 실무에서 자꾸 순환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물이 한 곳에만 고이면 안 되고 자꾸 순환시켜 줘야 된다. 검사도 마찬가지다. 왜 직업공무원 10년치만 직업공무원을 정년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10년만 해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가르치면 되죠. 그리고 예? 국가에 대한 소명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법조인은 소명의식이 더 높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봐요. 좋은 세상이 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와이에 갔는데 이렇게 홀라치만한 그런 데 갔는데, 구경하러 관람하러 갔는데 주최 측에서 여기서 군인이라든지 군인 가족들은 일어서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박수를 쳐주자 하면서 그렇게 우대를 해주면서 시작을 하더래요. 거기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국가를 위해서 외국에 전쟁을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납세자가 결국은 세금을 내줘야만이 이거를 가지고 어디다 복지도 쓰고 국가가 생색내면서 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납세자가 세금을 내면 그만큼 우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사업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잖아. 그러니까 사업자는 우대를 해주라 이거예요. 어디 공항을 같은 데 가더라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또 우대 카드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고액의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당연히 더 우대해 줘야죠. 그래서 이게 납세자가 세금을 젊어서부터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벌어 가지고 세금을 냈다. 내가 통 낸 것이 평생 낸 게 10억이 넘었다. 어떤 사람은 100억이 넘었다. 어떤 사람은 1000억이 넘었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게 말년에 이게 내가 세금을 낸 만큼 나한테 공적인 부조를 해달라 이거죠. 내 말년을 보장을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젊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세금을 낼게. 내가 적금 넣듯이 할 테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공적인 나중에 연금에서 내가 사업하다가 망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내 노후는 보장이 돼 있다 라고 하면 누가 탈세를 하겠냐 이거예요. 탈세 안 하죠. 오히려 이렇게 포인트 쌓이듯이 마일리지 쌓이듯이 이렇게 해달라 이거예요. 해달라. 아니 자꾸 이렇게 북유럽 복지국가는 막 세금 많이 낸다. 세금 뭐 40% 이상씩 다 낸다. 막 말을 하잖아요. 거기는 90% 이상이 40% 이상을 낸대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이러니까 우리가 복지가 나중에 노후 복지가 되는 것이죠. 노후를 걱정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40%가 안 낸다 이거입니다. 전혀 안 낸다 이거 아니에요. 그 중에 10%가 78% 이상을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고 이렇게 이 사람들 보고 자꾸 뭐 종부세 안 내냐 뭐 하냐 막 이렇게 때리잖아요. 막 세금 폭탄이다 하면은 무슨 놈은 그게 폭탄이냐 막 이러면서 막 납세자들가 무슨 뭐 어디 탈세해가지고 저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아니 당신들 놀러 다니고 뭐 할 때 나는 허리춤 짜매면서 안 먹고 모으고 더 열심히 재테크하고 그랬다 그거예요. 내가 무슨 투기를 한 게 뭐가 있냐. 투기꾼은요 금을 들여야지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있고 재력이 있고 뭐를 하는 그런 사람들, 조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뭐 개인별로 합니까? 다 뭐든지 안에 권력하고 같이 이렇게 밀접한 뭔가가 있어야 정보도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로 있는 거예요. 거학의 무리들은 항상 따로 있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그냥 막 색깔을 일반화 시켜버린 거예요. 부분을 가지고 일반화 시키는 그런 오류를 항상 범하는데 그거에 그냥 사람들이 다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부세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그까짓 것 세금 집이 집값 오른 게 얼마인데 뭐 안 내냐. 아니 본인들도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라. 본인은 그러면 이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얼마를 냈느냐 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그런저런 거를 서로가 대립하고 분열하는 거 이제 그만하자 이거예요. 그만하려면은 세금을 내면 그만큼 노후 보장을 해주자 이겁니다. 그러면 세금을 안 내고 맨날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노후 보장을 못 하는 거죠. 자기가 못 냈으니까 그만큼 나라에 기여를 못 했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의료 지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질이 급수가 다르게끔 하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80%가 이렇게 자기가 낸 세금의 80%를 나중에 이런 거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사회보장 제도로.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물어봤는데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을 그러면은 사람이 세금을 기분 좋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기분 좋게 내줘야 되는데 자꾸 뭐 탈세하는 사람 막 이렇게 하면 증오하고 저주하고 무슨 대상으로 빡빡 짱돌 던져가지고 더 시기 질투의 대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는 것도 대기업을 그냥 쉽게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다 망할 기업들은 망하고 살아남을 기업들은 살아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권력 가지고 이렇게 난도질해 가지고 뭐를 너희들은 우리 국민의 뭐를 희생을 통해 가지고 벌었다 이런 식으로 볼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이 우리가 좀 바꿔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라든지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의 세금, 납세,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납세 증명은 이런 것이 꼭 공개가 돼야 된다. 그 선거 당시에만 내가 얼마 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평상시에 이거는 다 공개를 해야 된다. 본인들이 정치를 해가지고 세법을 개정을 하려 하면은 항시 이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내가 돈을 얼마를 냈는지.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부가세를 올리자고 하는 부가세를 올리자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었어요. A당이 있고 B당이 있었단 말입니다. B당. 그때 내가 이분들의 그때 선거 나왔을 때, 선거 입후보했을 때 세금 납부 내역을 한번 봐봤어요. 그때. 냈더니 상당히 미미하게 냈어요. 40대인데.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본인은 세금을 그렇게 적게 놓고 부가세 세금을 올리자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의 돈 쓰는 거를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남은 쉽게 번 것 같이 말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자꾸 시기 질투하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너 조세 전문 얼마 조세 전문에다 실력이 얼마나 있다고. 특히 이 정부에 관련된 사람을 내가 초창기 만났을 때 그 사람도 변호사였는데 뭔가가 시기가 뭐가 마음이 뒤틀렸는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아, 세금 그 세법 별거 어렵지도 않더라 하면서 아무나 하겠더라 막 이러더라고요. 누가 아무나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막 뒤틀린 그런 그 냉소를 퍼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성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게 공짜를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인생 걸고 한 거고 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부딪히면서 살아남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남한테는 보면은 쉬운 것 같이 거저 얻은 거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많이 조직도요, 많이 부딪혀 봐야 결을 알아요. 30년을 다녀도 오매불망 하인처럼 마름처럼 그렇게 하면은 자기 조직 그것밖에 모르는 거죠. 많이 부딪혀 보면 결이 다양해요. 겹겹이 있어요, 겹겹이. 그러니까 부딪혀 보지도 못하면서 뭐를 조직을 한다. 30년 있어가지고 내가 우리 조직 잘한다.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증여세 세무조사가 앞으로 계속 강화될 겁니다. 강화되는데 이게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몰아넣고 있어요. 사람들을. 이런 10% 내에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이쪽에다가 몰고 있다 이거예요. 몰고. 이거를 전부 다 어제도 내가 양도세를 높여버리니까 사람이 못 팔잖아요. 못 팔다 보니까 결국은 국가한테 다 주느니 불로소득이라고 해가지고 다 주느니 나 증여하려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전부를 증여를 하면은 증여세가 높아지니까 자꾸 옆에서 세무사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현금 전혀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 막 이런 미끼 같은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무슨 그런 게 증여세 없이 어떻게 증여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부담부 증여하면 세금이 낮아진다. 금전 소비대차로 이렇게 하면 된다. 예? 금전 소비대차. 그리고 저가 양도로 이렇게 하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규정대로 했다 이겁니다. 규정대로 했어요. 규정대로. 그 규정대로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걸 다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세청은 그래 이렇게 하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쪽으로 몰아넣은 거는 성공한 거예요. 국세청은 이쪽에다 몰아넣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몰아넣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증여세 어떻게 됩니까? 증여세 세무조사 대상자로 언제든지 내가 선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미 본인들이 드러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의외로 상당히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예단을 딱 이미 판단을 가져와 가지고 도장만 찍어주는 말을 하게끔 원했는데 그 말을 안 해주니까 의외로 이제 기껏 상담해주고 이제 빰 맞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러죠.
이 증여세 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 같은 사건도 제가 계속 물고 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선정이 되고, 지금 아까 세무조사 그분 같은 경우도 졸제 내가 어떻게 해서 세무조사 나왔는지도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증여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이 부분이 우리 참 국기법에는요, 다른 소득세나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뭐 이런 거는 명백한 혐의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증여세는 어떻게 됩니까? 명백한 혐의가 없이 이거는 조사 결정 세목이니까 조사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나가서 질문 검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증여세는 증여세법에 추정의 요건이 있잖아요. 증여세 추정. 웬만하면 다 증여 추정으로 해가지고 추정이 된다 해가지고 증여세가 성립되니까 우리가 세무조사 할 수 있다. 다 이런 것이 특수관계자끼리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특수관계자끼리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일단 그 부분은 재산의 양도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증여로 본다 이거예요. 결국은 증여로 보고 금전 소비대차였어. 그래서 해명해봐. 증여가 그래서 아니구나. 해명해봐. 내 의심을 0으로 만들어봐. 저가 양도를 했는데, 저가 양도, 그러니까 내 5% 이내에서 했어? 그래, 알았어. 그럼 부담부 이렇게 해서 부담부 증여였어? 오케이, 알았어. 일단 우리는 증여를 보고 선정하고, 그런데 여기서 오케이. 그러면 증여세는 아니야. 증여세는 아닌데 통합조사를 해봐야 되겠어. 그렇게 해서 도대체 이 자금 출처가 어디서 왔는지,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자 사업 소득세도 한번 봐보고 그동안에 세금 얼마나 냈는지 한번 보게. 이런 식으로 이제 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무섭다 이겁니다.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가 내가 언제든지 증여세 세무조사 당할 각오를 하고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의사표시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몰아넣었다, 몰고 갔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몽골 초원에서 말을 몰 때 이런 식으로 한 그릇에다가 사람들을 몰아넣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자진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엄청 많죠.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는 이제 계속 사후 관리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 세무조사 위험은 항시 간직하고 있다. 시한폭탄을 항시 간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피곤하다 이거예요. 납세자들이 제발 좀 깨끗하게 좀 뭐를 권한도 쓰고 사람도 깨끗하게 기분 좋게 내게끔 하고, 내 돈이 어디 북한이나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데 엄한 데로 가지 말고 우리나라 국부를 위해서 창출하고 나라를 위해서 창출하고 이런 데 제대로 좀 쓰게끔 하고 내가 기분 좋게 해주고 내게끔 해가지고 내가 그 노후의 복지가 보장이 된다는데 내가 뭐 하려고 그거 탈세하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라는 식으로 기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과세 형평은 내는 사람만 내고 안 내는 사람 안 내고 이런 거 없애고 그러자는 거 아니에요. 세무조사, 국세청 세무조사 권한도 함부로 이렇게 남용을 하면 안 되고, 모랄을 가지고 해야죠. 거기에 도덕적 해이가 있어 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거는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본인들도 세금 잘 내라 이거죠. 자꾸 공짜 좋아하고 맨날 남무동 가가지고 갖다 써가지고 그 의에다가 sen심 내는 그런 것만 익숙해져 있고 공짜 좋아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기도 벌어가지고 정당하게 세금 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책을 피고 세금법을 만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세금하고 뭐든지 관련돼 가지고 그거를 당사자, 제3자가 아니고 당사자로서 그 고뇌를 가지고 애안을 느껴봤던 그런 사람들이 세금 사건도 판단을 하고 뭐 또 하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데를 뭔가를 좀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세상이 오면 그런 일이 되겠죠. 저는 그런 거를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들, 그 세상이 오기까지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세상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